일부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네의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혹시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2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철학을 연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사는 일이었다. 유한한 시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을 진지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며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거나 주변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거울 속 내 얼굴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우리를 깨웁니다. 첫 번째 기준,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라.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으면 그 두려움은 절반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명명효과라고 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공포, 반응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사실이 UCLA 연구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까? 그 감정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렵다. 그 한 문장이 그네의 흔들림을 조금은 잠재워 줍니다. 두 번째 기준, 내려갈 때를 대비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다. 2024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불안의 크기와 실제 준비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도 불안한 분이 있고 준비가 부족해 보여도 의외로 덤덤한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것을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나빠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도 불안합니다. 그네가 내려갈 때 발로 땅을 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려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그 땅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그 땅을 한 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세 번째 기준, 혼자 그네를 타지 않아도 된다. 어린 시절 그네를 처음 탈 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누군가 뒤를 잡아준다는 사실만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네의 몸을 맡길 수 있었던 그 경험. 50대, 60대에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위기 중 하나가 관계의 고립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으로 바빠지고 직장 동료는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바쁩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60대 남성 중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35%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은 사실상 혼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그 고독은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80년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재산도 건강관리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당신 곁에 그네를 살짝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 통 하셔도 됩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 그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나쁜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만이 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상황에서도 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성공에 취해 겸손을 잃고 인정받는 것에 중독돼서 타인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도 나를 잃는 방식입니다. 그네의 정점에서 오만해지는 것도 바닥에서 포기하는 것도 둘 다 나를 잃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정점에서도 바닥에서도 나는 나다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중심축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는가? 나는 오늘 나다웠는가? 황제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질문은 같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다웠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잠깐 멈췄는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는지,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는지, 그 작은 것들이 쌓여 흔들려도 돌아오는 중심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둘째, 오늘 내가 지켜낸 작은 것 하나를 아무리 사소해도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오늘 내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이 3가지가 그네의 추입니다. 매일 밤 반복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아주 조용히 중심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네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 리듬 속에서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네 위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로그인은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시니어 통찰 오디오북입니다. 이런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